영리병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 정형준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파이스 때 나오셨지 않았습니까? 예, 파파이스 때, 저 메르스 때 한번 나왔다가 네. 너무 재미가 없다고 그 다음에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시는 부르지 말아야 했는데 또 불렀어. 제주도에 있는 건 병상이 얼마 안 돼요. 100개도 안 되죠, 병상이. 50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50병상 가지고 무슨 이런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50병상 혹은 제주도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끝날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영리병원이 거의 뭐 15년째 지금 계속 논란이 있다가 결국 첫 번째 이번에 허가 받은 겁니다. 역사를 추격해보죠. IMF 때 등장했어요. 외국인 투자 유치해야 되는데 경제 자유구역 설치하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 외국인이 갈 수 있는 병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논리가. 그랬더니 왜 그런 데다가 외국 자본이 왜 투자하겠냐. 외국인 얼마 안 되는데 외국인 병원이지만 내국인도 갈 수 있게 해줘야 거기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그러자 아니 왜 외국인한테만 그런 영리병원을 허용해줘? 역차별이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설립할 때 그러면 국내 자본도 껴주게 해줄게. 이렇게 계속 온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규제 완화를 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2015년 12월에 이 지금 제주 녹지병원을 처음으로 승인을 한 겁니다. 자, 당시 그런데 복지부에서. 여기서 실제로 외국인 유치하고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이 좋아 그러면 국내 자본도 절반 껴서 투자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까지 됐거든요. 거기까지 진짜 외국 자본이 외국 병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 적이 없어! 진짜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논리를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끌어온 게 아니라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외국 투자를 핑계로 그걸 계속 끌고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외국 투자를 네. 받고 싶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국내 영리병원을 하고 싶은 거죠. 영리병원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투자한 거를 배당을 해서 그 이익을 환수해 갈 수 있는 병원입니다. 지금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병원들도 삼성생명 공익재단이나 아니면 아산재단 같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을 하고 거기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병원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병원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국내 영리병원 하자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 영리병원 다들 반대하거든요. 국민들이 영리병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뭐 여론조사 해보면 뭐 8, 90%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홍수님 이야기하듯이 국내 자본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병원 열어달라고 한 적 없다니까. 우리 내부에서 계속 외국인 핑계 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에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건강보험이 있는데 외국에서 왜 투자해가지고 이 건강보험 제도에서 뭐 얼마나 이익을 걷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의 수가라는 게 또 상당히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큰 이익을 벌어간다는 건 사실상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정주 외국인 대상으로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주 외국인들도 한국의 의료기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가서 진료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미 그들은 한국 대학병원에 만족해요. 게다가 비용도 싸잖아. 그러니까 외국 자본은 다 핑계야. 다 개구라고요. 이 영리병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녹지병원 케이스를 가지고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녹지병원은 지금 뭐 한 50병상짜리 작은 병원이에요. 그리고 뭐 피부 성형 정도밖에 안 하는 병원인데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이제 승인을 받았을 때 그 승인한 그 다음날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국내 병원 역차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그 영리병원 허용했으니까 이제는 국내에도 영리병원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확대 왔죠, 계속. 틈새 만들고 확대하고, 틈새 만들고 확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이 병원 허용하기 전에 싸널병원이라는 걸 또 허용하려고 했었어요. 그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 중국의 그 기업이 사실은 부도 기업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문영표 장관이 전국 브리핑을 통해서 이 병원을 허용한다고 했다가 이제 뭐 이때 뭐 한겨레 신문이나 뭐 다른 신문사 기자들이 제주도도 가보고 중국에 갔어요. 갔더니 이 투자하겠다는 이 CSC라고 하는 이 기업의 총수는 구속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페이퍼 컴퍼니였던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허용해 주겠다고 했던 거죠. 싸널은 껍데기였던 그렇게 거예요. 봐야 되죠. 실제 그 뒤에 진짜가 있었던 거죠. 그 진짜는 국내의 누군가였던 거죠. 그걸 뻔히 알면서 싸널 껍데기를 써서
외국 자본처럼 하니까 허용해 주려고 했던 거고, 근데 그게 들키니까 못했죠, 그때는. 그때는 못했죠. 이게 왜냐하면 CSC 제주도 지부가 그 부지를 이미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매각이 됐는데 문영표 장관이 이걸 해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싸늘은 핑계고 법안을 승인하는 단계를 거치려고 했는데 들켜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 쌍월병원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이제 지금 허가가 된 국제녹지병원이 이제 승인이 났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국제녹지병원을 이제 운영하겠다 하는 곳이 이제 녹지그룹이라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예요. 이 그룹은 중국에서도 그렇고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부동산 회사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이 녹지그룹이 이 병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저기 보시면 아래쪽에 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라고 BCC라고 하는 게 보이실 텐데요. 예. 이 BCC에 누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중국 내 18개 미용성형병원 투자 모회사인데 전부 한국인이었던 거죠. 요 사람들이 실제 다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한국 수상하지 사람이- 않아요, 씨발? 아니 이거 한국인이 왜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가니까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이거를 반려를 하니까 딱 10일 만에 녹지그룹이 100%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요- 사업 계획서로 바꿔서 가지고 온 겁니다. 요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주주가 갑자기 한국인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나는 이익을 포기할게 하고 다 빠져버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요 날짜를 보시면은 네. 14년 11월 14일에 이 그린랜드 헬스케어 주식회사를 설립했잖아요. 예. 설립일이 2014년 11월 14일인데 쌍월병원이 허가를 못 받고 결국은 무산된 게 그해 10월입니다. 쌍월병원이 허가를 취소되고 더 이상 쌍월병원으로 외국인 영리병원 추진이 어려워지니까 이 그린랜드 헬스케어 주식회사라는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시 추진한 거예요. 녹지그룹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 끼고. 한국 사람 있네? 그랬더니 100%로 지분 구조를 바꿔서 등장을 하죠.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승인 받을 때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새로 나온 녹지국제병원과 그 전년도에 허가 받으려다가 취소된 사기 기업이 운영하려고 했던 쌍월병원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료 과목도 똑같고 병상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의혹을 가질만 하죠. 누군가가 이걸 한국인이 전부 기획해 놓고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어떤 병원을 운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뭐 지금 총수님 이야기하듯이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절대로 이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가 이걸 허가를 했지만 결국은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위탁해야 되는데 그 위탁 대상이 결국은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9.9%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장담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명분을 끌어들여가지고 한 단계 지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갑자기 외국 영리병원 허용하면 역차별 없애야 된다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국내 자본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넓혀왔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희룡 비겁하다 중앙일보. 왜 비겁한 줄 아세요? 47 영리병원 하나도 겁내면서 어떻게 중앙무대 설 큰 꿈을 꾸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과감하게 하라 이거야. 내국인 허용. 조선거 중앙이면 뻔하지 뭐. 응? 자, 이게 국내의 영리병원을 원하는 세력들이 하는 짓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이 병원들은 상법상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가 회사의 기업 비밀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해요. 한국의 병원들은 어떤 진료를 주로 하고 어떤 과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환자를 유치를 해서 이런 계획을 제출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건지 뭐 외국인 환자를 얼마나 유치하겠다는 건지 이런 거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영을 누가 하는지도 다 기업 비밀입니다. 이게 영리병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녹지병원과 제주도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외국인만 하겠다. 그러니까 즉각 녹지병원 반발. 저는 이게 다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요. 내국인 외국인 다 한다고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그죠? 예, 그럼요. 네, 허용한다고. 제주도에서 2016년에 이 병원이 박근혜 정부 때 승인되자마자 그 다음 연도에 그 당시에도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지사였거든요. 제주도에서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제주 영리병원은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다고 크게 광고했었습니다. 네. 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국인 받는다고 탁 처음에 오픈했을 때 반발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 정치적 타격도 입을 수 있잖아요. 외국인만 받는다고 그렇게 일단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녹지병원이 즉각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해요.
행정소송을 하면 저는 녹지병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녹지병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 조례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의지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지사는. 자, 그러면 막 소송해가지고 이겼어. 그러면 법이 그렇게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되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는 얘기 안 하나요? 다른 지역에 똑같은 형태로 영리병원 생기는 거예요. 똥똥똥똥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에. 그러면 외국인 된다, 안 된다, 막 지자체들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논란이 격화되면 어떤 사람이 나 한국 사람인데 저 병원에만 나를 진료할 시설이 있고 나는 저기서 받고 싶어. 나 내국인인데 저기서 진료받게 해줘. 의사는 진료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의료법상. 그럼 소송을 내. 내가 보기엔 개인이 이긴다고 봐요. 이길 가능성이 높죠. 예. 예, 그러면 내국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정해진 수준이에요. 50병상짜리 병원 사실 뭐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그리고 50병상짜리 병원으로 얼마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심장 수술이라든가 중요 수술들 해외에서 좀 부유층들 와서 하는 수술들은 큰 병원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피부 미용, 성형 다들 여기 압구정동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 중국 간판이잖아요. 사실 뭐 교통은 서울이 더 좋은데 제주도까지 가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하러 거기까지 가? 이거는 사실은 이 영리병원을 국내에 허용하기 위한 어떤 균열점을 내려고 하는 효과 외에는 사실은 다른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영리병원이 이제 확대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 대목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소위 영리병원으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들, 자본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 차곡차곡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밖에 허용하지 않았어라고 정치적 명분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이 길로 쭉 가면 뚫릴 거예요. 못하게 막지 않는 한. 이렇게 영리병원이 확대되어 가면 어떻게 되느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은 뭐 적용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그 병원에 갔을 때 제 보험증을 갖고 진료를 할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은 건강보험과 계약을 했다는 뜻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의료비 가격이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아산병원을 가든 삼성서울병원을 가든 아니면 동네의원을 가든 가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본인 부담률만 좀 다르지. 두 번째는 약이나 의료기기도 가격이 다 결정됩니다. 근데 이 병원은 그런 가격 결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 다음 문제는 건강보험하고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 병원은 민간보험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 영리병원 논란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각종 페이퍼들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삼성이 제일 원해 이걸. 삼성생명이 사실은 지금 거의 이제 보험 상품 파는 게 거의 뭐 포화예요. 지금 이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미국식 그런 민영 의료보험 팔고 싶은 겁니다. 민영 의료보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보험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지금 풀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지정제라는 거거든요. 말은 어려운데 당연지정제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한국의 제도가 있어요. 한국은 그 공공병원이 자꾸 민간병원이 많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병원이 옛날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병원들은 건강보험 환자 아닌 사람들도 그냥 생짜로 돈 다 받아가지고 비급여 같은 것만 하고 싶어 했던 거죠. 돈 많이 벌라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한국에서 개설하는 모든 의원이나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안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하고는 100% 강제야 다 강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는 국가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회사야 그냥. 회사는 고객을 지 마음대로 고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회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오려면 삼성생명과 계약한 보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병원에 가려면 삼성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옛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1988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된 거거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신문사 기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500인 이상 사업장이어가지고 보험증이 있는 집이었어요. 네.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보험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영업이나 이렇게 하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보험증 그러면 빌려가서 갔었다고. 저희 보험증 빌려서 제 이름으로 정형준이라는 이름으로 막 진료하고 그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네. 지금은 전국민 고개 건강보험이니까 끄덕거리는 사람들. 다들 이 아재들. 보험의 당연지정에 대한 고마움을 지금 약간 체감을 못 하실 텐데 그렇지. 그때는 친한 형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자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혈액투석하고 이런 치료를 3년을 했는데 당시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집이 몇 채 있었는데 그 집을 3채를 다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랬어요. 전국민 건강보험 있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이 영리병원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삼성생명이 만드는 민영 의료보험을
그 가입해서 쓰게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격 진료한다. 또는 뭐 원격으로 무슨 심박수도 체크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망을 만들 수도 있잖아. 삼성 SDS나 삼성 전자나 답만 그래도 다 만들어. 병원도 있잖아. 삼성 보험도 있잖아. 이걸로 확 묶어버리면 고급 진료 시장을 자기들이 단박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삼성만큼 준비되어 있는 데가 없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죠. 환자가 계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가면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아마 헌법소원이나 이런 걸 걸 겁니다. 나는 건강보험료 내고 싶지 않다. 그렇지. 왜 건강보험료를 내가 내야 되냐. 나는 나는 이용도 안 하는데 민간보험 가입해서 그 민간보험하고 계약한 영리병원 가고 있는데 나는 건강보험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건강보험은 뭐 하위 한 70% 사람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게 될 거고 나머지 위에 한 20, 30%는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은 재정이 확 악화되죠. 재정이 훨씬 악화되죠. 건강보험으로 갈 수 있는 병원들은 점점 싸구려 병원이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하위가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서비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재정이 줄어드는데 모든 병원을 커버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들도 갈라질 거예요. 실력 있는 의사들은 절로 가고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또 그 조그만 병원으로 가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병원들은 열악한 시설에 그 아주 젊은 의사들이나 경험 없는 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상대해야 되는 거지. 왜 그래야 돼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70%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영리병원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괴담이라 그래요. 과장이라고 그러고. 과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항상 의료관광 이야기하면 맨날 이야기하는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방콕에 있는 그런 유수의 영리병원에 유명한 의사들, 브레인들 다 모이고 사실 태국은 한 80%가 공공병원이에요.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다들 유명해지면 다 영리병원 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험 체계는 그냥 이 일반적인 국민들은 다 이제 공공병원 가는 거고 이런 영리병원들에는 돈 있는 부자들하고 외국인들만 가는. 그렇게 해야 돈 더 많이 버니까 그걸 하려고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병원 조그맣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거나 별일 아니겠지 싶으면 차곡차곡 틈을 벌려서 어느 순간 이게 떡 우리 눈앞에 와 있을 거예요. 절대 막아야 돼! 뭐 이게 50병상짜리 뭐 작은 병원에 제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이 병원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이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행위를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한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503호 계시는 그 대통령과 그 분들이 그 로비를 받았다는 그 사실인데 뭐 일본까지 가가지고 뭐 로비 받았다는 바로 그 줄기세포 시술 이런 것들이죠. 젊어지는 시술 말하자면. 예, 뭐 진시황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성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들이 사실은 고가 진료에 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많이 하겠네. 아까 싸널병원을 처음에 운영하려고 했던 그 기업이 CSC라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차이나 스템셀이래요. 스템셀. 아예 그런 회사가 아예 대놓고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도 박근혜 정부의 그 보건복지부는 승인을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무슨 진료를 할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뭐 사업비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시술들 한 사람들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치, 좋지가. 예. 뭐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뭐 그러시는데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저희 운동하고 적정한 영양 섭취하고 그런 게 맞는 거죠. 예. 게다가 저는 우리나라 영리병원이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되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다른 나라들은 그 공공의료시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비중이. 공공의료가 5%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다 민간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민간이 하는 것을 민간은 계속 이유를 추구하니까 그거를 당연지정제 같은 걸로 이 통제에서 막아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풀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영리병원 될 수 있어요. 애초부터 민간병원인데? 유명한 그 하버드의 힘멜스타인 교수라는 사람이 2007년쯤에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본인이 와서 보고 이렇게 의료기관이 영리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미국보다 더 영리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영리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비용으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가 한국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투자를 해서 병원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 당연지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이 영리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어쨌든 제한장치가 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조언을 하고 갔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가. 미국처럼 의료 체계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영리병원을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건강보험이 이렇게 딱 모든 환자들을 다 이렇게 진료할 수 있게 하는 이 체계도 박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태 심각성이 크고,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이 민간 의료기관이 95%인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민간 의료기관이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한 30%는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비영리 법인 병원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 뭐 삼성 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다 비영리 법인 병원인데 가서 다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되게 영리적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유럽의 비영리 법인 병원은 대부분 종교재단이 하거나 협동조합이 하기 때문에 그 적자가 나면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구민병원 개념이에요. 근데 한국의 비영리 법인 병원은 뭐 재벌이 와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은 그 운영 그 재단 이사장이 다 아시는 그분이세요. 그 범죄자 이재용. 범죄자 이제요. 그분이세요. 어디 학원 나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은 좀 재밌게 해야지 이렇게. 저 진짜.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한 일 생각해 보세요. 8월인가 7월에는 김동연 부통령 만났을 때구나. 본인이 경영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가를 인상시켜 달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 로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본인 병원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결국은 이 영리병원하고 묶여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안에 공급하는 약품까지도 자기들이 복제약 같은 거 가지고, 그러면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건 평생 또 한두 번이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거라고. 왜 웃어? 그러니까 그런 곳을 딱 쥐고 있는 것은 대단한 힘인 거예요. 그 체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건 영원히 먹고 사는 거죠, 자기들은. 죽게 생겼는데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이 저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치료 받아야 되는데 보험 비싼 거라도 내고 돈도 비싼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그럼 죽는 거야. 미국에서 큰 병 아닌데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못 가가지고 병 키우는 사람 진짜 미국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죠. 졸라게 많아 진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우리 그런 건 없잖아. 이거 큰 복이에요 진짜. 이 시스템은 망가지면 안 된다고. 미국처럼 되는 거는 망가진 걸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거를 청취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모든 시민분들이 사실 이 영리병원 꼭 막아야 되고, 이제 지금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법안들이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특별법에 영리병원이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게끔 다 허용이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빨리 조속히 다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영리병원 자체를 불허하고, 그게 가장 좋고,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내국인 진료를 못하게 다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지금 아주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15년간 이렇게 꼼 기다리다가 박근혜한테 찬스! 그래가지고 쫙 패타고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잖아. 여기서 막 틈을 벌리고 하는 거거든. 꼭 막아야 돼. 기억하고 계시고. 영리병원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혼내줘.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아니 뭐 영리병원 근데 사실 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각종 그 토론회나 이런 데 저도 좀 초대를 받거나 하면은 이 반대쪽 영리병원 찬성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토론이 안 돼요.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지. 그 원희룡 지사는 그나마 언론 인터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총수님하고는 절대 인터뷰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요청 졸라 했는데 안 해, 나랑. 아니, 그러니까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본인들이 민망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1% 부자들하고 이 자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얼마나 집요한 건지. 이 논설위원 기억해 주세요. 중앙일보 양영훈 논설위원. 병상 47개짜리로 그렇게 겁을 내냐? 비겁하게? 영리병원 되차게 해! 이런 거거든요. 아,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은 그래서 이 기사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제 원희룡 우리 지사가 다시는 중앙무대에 못 오게끔 저희가 막아야 됩니다.